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 온 도서관 책놀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화성시 남양읍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예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귀달린 뱀. 내일은 학교 운동회 날입니다. 그런데 창밖에는 주룩주룩 비가 내립니다. 내가 그동안 달리기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일 운동회가 안 열리면 어떡하지? 준기는 기운이 빠져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어떡하니? 용이 심술을 부리나 봐. 창밖을 보며 누나가 한마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비랑 용이랑 무슨 상관인데? 얼른 밥이나 드세요. 밥 다 먹으면 뭐 말해줄 수도 있고. 준기는 반찬을 얼른 입에다 넣고 오물거립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어. 그냥 내가 얘기해줄게. 누나는 준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남양고을에 사또가 새로 오게 되었어. 사또는 고을을 둘러보며 이방에게 물었지. 여기 백성들은 무엇을 하여 먹고 사느냐? 네, 사또. 우리 고을에서는 바다에서 고기도 잡고 소금을 구워 팔기도 합니다. 농사도 조금 짓기는 하오나 땅이 좋질 않아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요. 고을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하니 안타깝구나. 사또는 고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했어. 한 번은 늙은 부모님의 병수발로 큰 빚을 진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사또는 빚을 대신 갚아주고 약까지 지어주었대. 우리 사또는 정말 인정이 많으셔. 그럼 그렇고 말고 재판은 또 얼마나 공평하게 하시는지. 자기 욕심만 부리던 예전 사또하고는 완전히 달라. 저런 사또가 오다니 우리 고을의 복이야, 복.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사또를 칭찬했지. 어느 날 사또는 생각에 잠겨 뜰을 거닐고 있었어.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였어. 연못물이 왈칵 뒤집히더니 시꺼먼 것이 불쑥 솟구쳐 올랐어. 그러더니 연못 옆 느티나무로 쓱쓱 올라가는 거야.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사또가 놀라서 소리치니 이방이 달려와서 말했어. 왜 그러십니까요, 사또? 저기 저 시커먼 것을 보아라! 무엇을 말입니까요? 이방은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어. 아니, 지금 나무에 올라앉은 저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죄송하오나 사또,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요. 사또는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혀서 발을 동동 굴렀어. 그러자 이방은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지. 사또, 혹시 그것이 귀달린 뱀처럼 생겼습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때도 시커먼 것이 사또의 눈에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우리 고을에 흉년이 들었지 뭡니까? 이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인들은 저마다 용의 장난이라고 수군거렸어. 왜 그것이 나에게만 보이는 것일까? 사또는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 그런데 며칠 뒤 사또의 꿈속에 그 짐승이 나타났어. 자세히 살펴보니 긴 수염이 있고 반짝이는 비늘을 가졌지 뭐야? 사또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찌하여 내 앞에 나타났느냐? 나는 이 고을이 생겨나기 전부터 연못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용이라 부르더구나. 그런데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내 탓이라고 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며 메운다는 말을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신통력을 부렸지. 사또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어. 그때까지도 용의 말이 귓가에 생생했지. 머지않아 또 흉년이 들겠군. 용이 자기의 화를 풀어달라고 자꾸 나타나는 것이 틀림없어. 다음 날 사또는 고을 사람들을 불러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리고 용을 달래기 위해 정성껏 제사를 지내자고 했지. 고을 사람들은 그동안 연못을 함부로 생각한 일을 후회했어. 용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 사또는 모두 힘을 모아 흉년에 대비하자고 했어. 냇물을 잘 이용하여 물길을 만들어라. 우물을 깊이 파고 보뚝을 튼튼히 하여라.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또의 명령에 따랐어. 아니나 다를까 그해 정말 심한 가뭄 끝에 홍수가 나고 때때로 사나운 태풍마저 휩쓸었지 뭐야. 다행히 사또의 말을 듣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던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거둘 수가 있었어. 사또가 아니었다면 우린 모두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게 말이야. 우리 모두 살았으니 이게 다 사또 덕분이지. 남양고을이 현명한 사또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은 임금님이 있는 궁궐까지 전해졌어. 임금님은 사또를 칭찬하며 높은 관직을 주었지. 큰 벼슬을 받은 사또는 한양으로 떠나야 했어. 그날 밤 사또의 꿈에 용이 또 나타났어. 네가 떠나더라도 이 연못을 잘 지키게 하여라. 하늘에서 내가 지켜볼 것이다. 용은 사또 주위를 한 바퀴 쓱 돌며 하늘로 사라졌어. 사또가 남양고을을 떠나는 날, 백성들은 사또를 배웅하러 나왔어. 사또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당부했지. 앞으로도 연못을 잘 가꾸고 지키도록 하여라. 예, 물론입죠.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저런 사또를 만날 수 있을까? 백성들은 사또가 떠나는 것을 몹시 아쉬워했어. 하지만 임금님의 명이니 어쩔 수 없었지. 그런 신기한 전설이 있었다니. 그 후에 연못은 어떻게 됐어? 한참 세월이 흘러 학교가 처음 들어설 때 학교 운동장을 만든다며 그 연못을 메운 적이 있어. 그 후로 해마다 운동의 날이 되면 비가 내렸대. 그럼 지금은 연못이 사라져버린 거야?
준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듯이 누나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용의 심술 때문이라고 수군거리니까 학교에서는 다시 연못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듬해부터 비가 오지 않았대. 신기하지? 내가 연못에 돌도 던졌는데 내일 당장 연못에 가봐야지.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준기는 창밖을 보며 소리칩니다. 누나! 누나! 비가 정말 그쳤어! 그렇구나. 연못을 잘 지킨 덕분인가? 준기는 아침밥을 먹고 학교를 향해 한달음에 달립니다. 그러고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용의 전설을 품은 연못으로 갑니다. 연못 속에는 파란 하늘이 비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펄럭이는 망국기 사이로 용 모양의 흰 구름이 동동 떠갑니다. 귀달린 뱀. 이번 시간은 책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볼 거예요. 우리 책 속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볼까요? 첫 번째, 그림책 속 사또의 꿈에 나타난 동물은 무엇일까요?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맞아요. 귀 달린 뱀. 바로 커다란 용이었죠. 두 번째, 사또의 꿈에 나타난 용은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요? 맞아요.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용의 탓이라고 했어요. 또 연못에 돌을 던지며 메운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난 용은 마을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신통력을 이용해서 심술을 부렸어요. 세 번째, 화가 난 용을 달래기 위해 사또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자고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나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두 글자예요. 그리고 우리 명절이 되면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기도 하죠. 이 차례와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제사. 화가 난 용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사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네 번째, 사또가 마을의 흉년에 대비해서 했던 행동이 있었어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기억이 났나요? 네, 마을 사람들에게 냇물을 이용해 물길을 만들고 또 우물을 깊게 파고 보똑을 튼튼히 하라고 했지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사또의 꿈에 나타난 용과 사또가 했던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생각이 났다면 한번 말해 볼까요? 그렇죠. 사또가 남양 고을을 떠나도 용이 살던 연못을 잘 지켜주기로 약속했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 모두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참 잘했어요. 이번 시간은 활동놀이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3개의 활동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활동은
귀달린 뱀 용 꾸미기입니다.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안내해 드릴게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양면 색종이, 가위, 풀, 색연필이나 사인펜, 그리고 귀달린 뱀 용 꾸미기 도안입니다. 도안에 그려진 용의 머리와 꼬리를 색칠해 주세요. 선생님은 하늘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어떤 색으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색깔대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색칠해 볼게요. 여기에 테두리 부분은 우리 친구들 색칠한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로 표시해주면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나겠죠? 선생님은 하늘색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색칠해 볼게요. 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색깔로 색칠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머리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꼬리 부분도 색칠해 주시기 바래요. 꼬리도 이렇게 꼼꼼하게 색칠했습니다. 이번엔 몸통 꾸미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볼게요. 반으로 접었다 펼치면 이렇게 중심선이 나오죠? 그러면 이 선을 따라서 우리 잘라볼게요. 짜잔! 2장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2장을 겹쳐서 1cm 간격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 색종이 띠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하늘 색깔, 파란 색깔만 쓸 수는 없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색깔의 색종이들도 2-3장 더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준비된 색종이띠를 몸에 붙여볼게요. 먼저 몸통에 풀을 골고루 바르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색깔 순서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들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패턴처럼 붙여줘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내가 붙이고 싶은 대로 붙여서 완성해 주어도 됩니다. 어떤 모습의 용이 완성될까요? 이렇게 마지막 꼬리 부분도 짜자잔! 와, 이렇게 긴 모양으로 붙여보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은요,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구름 모양도 오려서 몸통 사이사이에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다들 완성되었나요? 짜잔!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어때요? 나만의 멋진 용이 완성되었나요?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상상의 동물 용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운용도를 그려서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또는 귀신이나 재앙을 막아서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집안에 장식을 하기도 했다네요.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본 용 꾸미기 외에 준비된 활동이 2개 더 남아 있어요. 자, 운용도 색칠하기. 여기 빈 도안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귀 달린 뱀 낱말 맞추기 가로 세로 퍼즐입니다. 자, 멋지게 색칠해서 이렇게 나만의 운용도도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책 속의 낱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낱말 퍼즐도 꼭 완성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 온 도서관 책놀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